자, 그리고 다음은 한동훈이 지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섰다. 이건 정말 한번 짚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본인 때문에 사실 보안사건 폐지라든지 형사법 개정이 본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생긴 저희가 건데. 전에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네. 이두석 PD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두 가지 사건을 저는 세 가지 사건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 조국 일가 겨냥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이 대검의 어떤 주축이었어요. 뭐냐면 대검 반부패하고 강력부장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고 수사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국 측에서 뭘 했냐면 검찰 기득권 사슬 위한 그 독점적 권한을 검찰에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뭐냐면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그 당시에 셌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개혁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개혁안에 반발을 해가지고 개혁을 주도하는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이제 수사권을 남용했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70여 차례 막 압수수색 털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 당시 어떤 식으로까지 느꼈냐면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건 지금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죠. 네네. 예. 이 당시에 또 일기장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이 딸의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다고요. 그때 그리고 얼마나 그랬어요. 털었어요. 그게 또 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검언유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동훈이 연관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노할 지점은 뭐냐면 어쨌든 한동훈도 무혐의 받고 이동재도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최종 종결이 완성된 시점이 이 한동훈이 법무장관 재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1차 무혐의 처분이요. 장관 취임 전인 2022년 4월이었는데 사건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이제 아예 항소 기각으로 흘러가요. 항소를 그냥 기각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아마 22년 6월일 거예요. 서울고검이 한동훈의 어떤 이런 이제 그 검언유착 관련된 거를 계속 올라온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각하고요. 심지어 23년 3월에는 재정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면요. 검찰 조직의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최정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그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기소하거나 재수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끌어내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본인이 어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수 있는 거죠. 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언론사들과 네. 정말 그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뭐 이제 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고 한 그 수사 지휘 라인에서도 한동훈이 당연히 상단에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수사 라인들이 사실 예전에 아이디솔링스 사건 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맞아요. 김영희 같은 네. 경우가 네. 이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는데 사실 그때 그 이전에 아이디솔링스 김성훈의 1조 원대 사기 주범 네. 그 사건과 또 그 사건에서 그 자금을 은닉할 수 있게 도와준 그 네. 검사실을 열어줬던 네. 그 사람이 바로 또 김영일이었고 자기와 전혀 무관한 사건에 그 재소자들을 자기 방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검사실을 그렇게 통으로 쓰게 열어준 뭐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도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지휘 라인들을 보면 계속 한동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한동훈에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 또 살펴볼 게 옆에서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한동훈이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지를 저도 옆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습니다. 공 기자님은 한동훈 씨 필리버스터 하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또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깐족 대 깐족으로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어쨌든 가장 또 문제였던 게 그거예요. 등의 꼼수라고요. 등의 꼼수. 등의 모모 꼼수. 등 할 때 등. 네네네. 이때 보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었는데 검찰이 다수당이긴 했어요. 그래서 수사권을 칼처럼 휘두르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실 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검찰 이 당시에도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권을 뺏으려고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를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소해야겠다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했던 게 뭐냐면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및 수사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법안을 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수완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냥 검찰 사건 완전 폐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2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게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 건데 한동훈이 이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본인 사건도 항소기각으로 정리할 만큼 어쨌든 그런 이제 힘센 사람이었는데 대통령 시행령은 사실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비해서는 하위법인데 이 시행령을 건드려요. 기존 법안에다가 등을 붙입니다. 등, 뭐뭐 등. 그래서 오히려 검찰에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준 거예요. 이렇게 또 횡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이후로 이때 더 권력이 세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짓들을 벌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어떤 이제 뭐 상황들도 계속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제가 네. 또 한 두 번 정도 짚어드렸지만 그 임태희 관련해서 최근에 또 그 솜방망이 처벌 나왔잖아요. 네. 그 임태희 씨가 과거에 그 왜 이명박 정권 때 네. 국정원이 정부와 합작해서 제3노조 만들어서 거기에 뭐 자금 지원하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임태희였다. 네. 그렇게 그랬는데 그때 당시 임태희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때 수사 라인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윤석열 사단이죠. 완전 그렇죠. 끝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까지.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검찰권을 그렇게 휘두르면서 막 했던 사람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필리버스터 신청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항상 그 여러 번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 낼 수 있고 저희도 검찰도 경찰도 다 못 믿겠다. 대안을 네. 마련해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논의의 본질이 자꾸 흐려진다. 네.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그러게 말입니다. 하게 심지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본인 어떤 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아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보던데요. 국힘이 끼워줘야 돼요. 끼워줘야지만 수석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언제냐가 문제예요. 뭐 보면 국힘도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마지막에 만약에 넣어준다면 순서에 밀려서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도 예측될 수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띠로리 띠로리로리라. 네. 이거 한번 들려드릴까요? 띠로리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활기치지 못하게끔 어쨌든 제도가 잘 보안사건 폐지가 잘 만약 이양됐으니까 잘 정착돼서 좀 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들도 제대로 좀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자,